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서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눈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구글 폰트에서 우리가 쓸 서체를 찾아올 건데요. 자, 어떤 서체를 쓰시든 관계는 없지만 구글에서 사용하시는 서체를 받아올 서체는 최대 맥시멈 3개는 넘기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한 2개 정도까지만 권장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을 땐 최대 3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느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는 노토산스와 뭐 ODB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굵기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본 서체인 400과 굵은 서체인 600 그런 2개 쓴 거예요. 구글이 아니라 다른 서체까지 포함시킨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서체를 불러와 버리면은 내 사이트가 좀 제법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개 정도, 결국에는 한글 영어 통합해서 한 종류의 서체만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불가피하게 내가 만든 디자인이 어쩔 수 없이 뭐 3개 4개 들어간다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이트가 느려지는 것은 감안하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여기 아이콘도 생겼네요. 그전엔 제가 알기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굳이 뭐 폰트 어썸이라든가 이런 걸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자, 뭐는 뭔지 모르겠네요. 메테리얼이랑 여러 가지 정보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서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만만한 거 하겠습니다. 노토산스. 자, 노토산스는 우리나라 말로 본고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커스텀이라고 글씨 쓴 게 아니라 서치해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썼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토산스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행간, 레딩이나 라인헤이트들이 굉장히 간격이 넓고 박스가 좀 커서 다루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 코딩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잡아서 사용할 때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이랑 접목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런 걸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서체를 찾아서 쓰시는 게 더 낫다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노토산스 그냥 해볼게요. 우리는 이게 좀 많은 편일 테니까. 자, 노토산스는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한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노토산스와 노토세리프라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2개를 언급을 하자면, 자, 세리프라고 하는 아이가 흔히 삐침이란 뜻을 말합니다. 소위 여기 보이는 요 아이들, 이거를 삐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명조계통을 세리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산세리프라고 하는, 요 산스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이 산스 세리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리프가 잘라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삐침이 있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삐침이 있다라고 썼을 때 삐침이 있는 얘를 과감하게 커팅해서 날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고딕계통이 산세리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웹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서체는 사이트의 신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IT 계통이라는 어떤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리프라는 형식보다는 산세리프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뭐 회사의 느낌이 부드럽다, 약간 고전적인 느낌을 많이 반영을 시킨다,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사이트다, 이런 걸 반영하려면 명조를 많이 쓰기는 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노토산스 클릭을 할 거고요. 자, 이 사이트의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는 보시면 thin, bright, regular, medium, bold, black 순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들어가 있는 이 명칭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서체를 만든 회사마다 이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씬 대신에 울트라 라이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라이트 대신에 뭐 다른 명칭을 쓴다던가, 블랙 대신에 엑스트라 볼드를 쓴다던가, 약간의 각각 회사들이 명칭을 다르게 쓰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이 이름들은 웹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도 합니다. 대신에 똑같은 굵기로 표현할 때 기본은 400, 얘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가는 서체, 숫자가 굵어지면 더 굵은 서체라고 표현하고요. 예를 들어 여기 없는 600이라는 서체를 썼다면 500이나 700 사이에 둘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서체 쪽으로 가서 더 굵은 쪽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스스로 컴퓨터가 써줍니다. 명칭으로선 이런 계통이라는 아이들은 뭐 울트라 라이트 쓰면 라이트밖에 모르는데 울트라 라이트는 뭐지? 하고 서체 자체를 아예 반영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레귤러로 돌아오는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체 굵기는 요 넘버링으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는 100이에요. 무조건 100단위로 100, 200, 300, 400에서 100부터 900으로 갑니다. 포토샵이나 일반 뭐 문서처럼 볼드 썼을 때 굵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900이라고 썼을 때 굵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하는 서체 디자이너가 굵은 서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서체 중에 굵은 서체가 있을 경우에만 반영이 됩니다. 철저하게 서체들이 굵기, 종류, 내용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하시고요. 일단은 당연히 기본적인 서체인 400은 필요하겠죠. 선택. 오른쪽에 담깁니다. 또 가는 서체가 필요하다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가는 서체 선택하십시오. 저는 가장 가는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는 학습용으로 굵은 서체 하나를 더 받아오겠습니다. 3개까지. 자, 저는 볼드 700으로 한번 해볼까요? 띡.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페이지가 열리고요.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View Yourself Select Fam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목록이 뜹니다. 이곳에 서체명과 각자의 내가 선택한 굵기, 필요성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형식으로 불러올 것이냐, 임포트 CSS 방식으로 불러올 거냐 체크해서 아래 내용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CSS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면 해당 서체를 불러오게 되는 내용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써보겠습니다. 여기 저는 CSS 쪽보다는 그냥 태그로 불러올게요.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카피하겠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HTML 문서 누구,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문서 뭐든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현재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위쪽에 폰트라고 하나 써보겠습니다. li 태그의 a로 자, 베이직 코드 14번째로 폰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폰트 파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HTML 목록 14번째 폰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성한 쪽에서는 서체를 먼저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셋 전에 데이터, 방금 전에 복사했던 태그를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링크 태그가 두 개네요. 자, 불러왔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불러온 아이가 바로 구글에서 불러온 노토 산스 서체입니다. 두 개의 링크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하나였는데 아마 어떤 기능들이 조금씩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보시면 WGHT라고 해서 각각의 내가 선택했던 그 글귀를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처리가 HTTP 외부로 불러온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환경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자, 지금은 학습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구글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눈누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구글에서 할게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원래 페이지로 메인으로 돌아가서 한글과 영어가 같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번에 영문만 따로 써보겠습니다. 노트로 검색 안하고 지운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서체 아무거나 선택하십시오. 저는 조금 특이하게 다른 서체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파타야라는 서체를 써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파타야는 굵기가 하나밖에 없네요. 선택할 거고요. 마찬가지 위에 있는 View Your Select 선택하시면 떠 있습니다. 아까 했던 구글과 같이 선택해도 노트 폰트랑 같이 갖고 와도 되긴 하지만 따로따로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얘만 또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똑같이 주석 달아서 저는 구글에 들어가는 서체 중에서 파타야라고 하는 서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조금 이상하군요. 구글 폰트 라고 쓰고 이게 조금 더 보기 낫겠네요. 자, 겹치는 코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시죠? 겹치는 코드는 굳이 두 번 쓰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는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했던 그 폰트 어썸도 같이 불러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똑같이 링크 태그로 폰트 어썸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이만큼 불러온 상태에서 우리는 내용을 쓸 거고요. 아까 변환 버튼 눌렀던 것도 또는 눈누를 이용한 것도 차후에 첨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려도 결과 보는 거 먼저 이해한 다음에 쓰는 게 좋을 테니까요. 자, 약간의 내용을 좀 작성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역 만들기 위해서 id 랩 하나 제작을 할 거고요. h1에다가 a 태그 만들어서 자, 저는 돌아갈 수 있는 틀 먼저 제작을 하고 이곳에다가는 뭐 엄청 복잡하게 한다기보다는 각각 내용들을 모두 보고 하나씩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UL에 대해서 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UL 안에 LI를 몇 개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 너무 많긴 한데 20개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불러왔을 때 어떤 서체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파타야 서체를 쓴 거고요. 이건 노토산스를 쓴 거예요 라고 메모해 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를 봐도 알 수 있긴 하지만요. 자, 근데 여기는 뭐지? 네, 코멘트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서체를 뭐가 잘못 썼네. 노토산스랑 같이 불러와 버렸네요. 자, 그럼 여기서 써있는 요만큼은 지울게요. 자, 왜냐면은 밑에 있는 요 라인이 잘 보시면 위에 있는 이 서체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 안 하고 넘길 뻔했네. 그래서 사실 밑에 있는 요것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요. 잘 보시면 위에 거 요만큼이 똑같아요. 그죠? 앞에 있는 건 당연히 주소를 불러와야 되니까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고, 뒤에 요 family는 해가지고 여기도 family는 써있는 게 요게 노토산스, 요게 파타야산스, 파타야, 이렇게 서체를 두 개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거 한번 코드 보세요. 혹시 저처럼 중복이 돼서 써있다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사실은 얘를 지워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까 있던 거 완전히 리무브, 삭제를 한 다음에 제가 썼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싹 깨끗하게 지우고 파타야만 가지고 복사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 일부러 지금 나눈 겁니다. 자, 밑에 거는 파타야, 위에 거는 노토산스. 자, 잘못 올릴 뻔했네요. 자, 정리가 됐다면 밑에 내용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개까지 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일단 20개를 저는 쓰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다가 적당하게, 자, 차후에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 쓰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로렘 한 2단어 정도만 써주고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추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CSS, 자, 지금 폰트죠. 폰트 관련된 CSS에서 간단하게 내용 쓰겠습니다. 자, 아이디 랩에서는 저는 그냥 가로값 960 픽셀의 높이 값은 오토로, 그 다음에 패딩을 20픽셀 정도로 주고요. 보더 1픽셀 솔리드 그냥 하나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마진 오토, 딱히 뭘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UL, 자, 일단은 통으로 그냥 하나 넣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좀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가볍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로값 100%의 높이 값은 오토, 마찬가지 패딩을 10픽셀 정도 줄 거고요. 얘는 안쪽으로 처리할게요. 위에 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색깔만 살짝 넣어주고, LI는 보더 1픽셀 솔리드 테두리 하나 넣어주고요. 패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가로값 100%에 높이값 40픽셀 정도의 박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자, 현재 상태의 결과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르륵 들어가 있는 게 끝입니다. 자, 분모해서 안쪽으로 또 처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박스 사이징과 아래쪽 공간으로 마진 버텀을 이용해서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단순하게 텍스트 내용 구분용으로 틀 짰을 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자, li의 nth child 자, 아이고 1 자, 첫 번째 요소에서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자, 폰트 패밀리라고 쓸 겁니다. 폰트 패밀리라고 말하는 것은 서체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서체명을 쓸 때는요, 아까 보셨던 이름을 갖다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요 이름 파타야라고 써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갖다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저 이름이 P로서 시작하더라고요. 대문자로. 자, 이렇게 P-A-T-T-A-Y-A 자, 써봅니다. 우리는 파타야라는 서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파타야라는 서체를 써주면 파타야 서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에다가 우리가 받아온 노토산스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노토산스 여기 프리뷰에 있었을 테니까 쓰시면 되겠지만 저는 지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토를 다시 찾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노토에 아까 100, 400, 700 그대로 체크하고 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폰트 패밀리에 노토산스 KR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자, 뒤에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있는 요것만 갖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따옴표인데요. 위에 거에서는 제가 따옴표를 일부러 안 썼어요. 근데 아래 거에는 따옴표를 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폰트 패밀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체명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바뀌었나 하고 확인해 보시면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뭔가 좀 다르죠? 네, 미세하게 다를 겁니다.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우리는 익스플로러를 켜서 확인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명조거든요. 네. 자, 데이터가 지금 많다라는 거 느껴지시는 게 살짝 늦게 반응했죠. 폰트가 사실은 여기서 3개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총 4개를 불러왔으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딕계통으로 불러오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이 파타야 같은 경우는 영문만 적용이 되는 서체이기 때문에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글을 적용해 보면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파타야는 한글이 안 돼요. 밑에 노트는 돼요. 그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용이 한글과 영문이 섞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영문에는 파타야를 넣고 한글은 노토산스를 넣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상하게 들어갈 테니까. 자, 밑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적용 안 된 상태는 익스플로러 봐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놓습니다. 굴림과 명조로 놓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한글과 영문 서체를 둘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노트산스도 불러올 거고요. 컴마 하나 더, 누구를? 나는 파타야 서체를 불러와야지. 자, 불러와 봅니다. 두 개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서체 모두 불러왔으니 적용이 될 것 같지만 어라? 둘 다 안됩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 안되는 거 보니까 뒤에 건 적용이 안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폰트 패밀리라고 새로 만들어서 불러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위에 있는 노트산스를 지우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글이 풀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결하시는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위에 게 아니라 파타야를 먼저 불러오고 난 다음에 노트산스를 나중에 불러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둘 다 적용됐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앞에 있는 서체를 썼어요. 자, 사용할 서체명에 대해서 먼저 입력을 하고,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서체가 없다면, 앞 서체가 없다면 자, 적용할 그 다음 서브 서체를 뒤에다 쓴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서체도 없다면 다른 대체 서체를 또 입력을 합니다. 계속 연달아서 씁니다. 몇 개가 되든 없는 서체가 있다면 대체할 만한 서체를 계속 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서체를 100개, 200개 쓸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써본 다음에 그래도 없다면 최종 뭐 할 거냐면 해당하는 계통을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세리프냐, 산세리프냐, 뭐 모노스크립트냐 이런 식으로 어떤 서체들의 그 큰 맥락들이 있어요. 그 맥락에 맞는 것을 적용해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글 확인해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폰트 패밀리라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풀렸네. 있죠.
자, 폰트 패밀리가 써있고 서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마 산세리프라고 써있죠. 즉 노토산스를 적용한 다음에 이 노토산스가 없으면 뭐 해라? 고딕계통의 서체를 쓰세요. 또 밑에 건 파타야를 썼는데 만약에 없다면 산세리프. 자, 얘도 고딕계통을 쓰라고 하네요. 파타야를 고딕계통으로 넣었나봐요. 나는 고딕계통이 아니라 그냥 명조계통 쓰고 싶어요. 그러면 산스가 아니라 세리프 쓰시면 명조계통을 불러오는 거죠. 더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쓰려면 기본 서체, 그 다음 적용한 서체, 그 다음에 없으면 적용하고 싶은 서체를 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산스, 세리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형태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앞부분은 영문, 그 뒤로는 한글 갑니다. 왜냐면 한글 만든 서체들은 영문, 영어를 알파벳에 같이 담아요. 영어 서체는 한글을 담을 이유가 없죠. 한자를 담을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폭이 조금 작은 아이들 먼저 쓴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이 더 있는 것들을 먼저 씁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제일 먼저 쓰는 아이들은 도대체 뭐냐? 애플 기기 먼저. 그래서 뭐 애플 뭐 고딕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애플 고딕을 먼저 쓰고, 주로 이제 애플 고딕 가장 유명한 게 뭐 SD 고딕이죠. SD 고딕이 없다면 그냥 애플 고딕을 쓰고, 애플 고딕이 없다면 에리어를 쓰고. 이건 이제 뭐 윈도우 쪽 서체죠. 근데 에리어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보편화된 영문 서체이기 때문에 난 좀 내가 원하는 서체를 좀 쓰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뭐 미리어드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있죠? 뭐 딘체라든가 이런 계통을 많이 씁니다. 성향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걸로 그냥 할게요. 자, 미리어드. 저는 이제 프로로 많이 쓸 거니까. 그럼 사회각 중간이 떠 있으니까 따옴표 붙이고. 얘네들은 사실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대시까지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왜 따옴표를 붙였느냐면 애플에서 익스플로러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인 거예요. 요즘에 이거를 주로 쓰니까. 자, 영문 서체 계통이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글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한자어나 히브리어나 쓰겠죠. 자, 그런 서체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또 찾아서 써줍니다. 우리는 뭐 한글 쓸 거니까, 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서체를 써라. 그러면 뭐 도둠 필요하시면 도둠 씁니다. 얘는 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따옴표 바로 붙이는 편이고요. 난 도둠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서체를 쓰고 싶어. 아까 저기 썼던 노토산스 같은 거. 그렇다면 노토산스를 먼저 쓰고, 노토산스가 없으면 한글의 도둠을 쓰는데 한글 도둠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둠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 동작은 하거든요. 큰 회사들은 이제 두 개 다 쓰는 편이라서 표현한 거고. 그래도 없다면 뭘로 할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고딕 계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산스 세리프로 적용해라 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는 이 이름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서체가 주르륵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내가 처음부터 원하는 서체들을 적용하고 없으면 그 다음 거, 없으면 그 다음 거, 없으면 그 다음 거 하게 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적용이 될 수 있는 i 순서대로 반영이 된다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뭐 파이어폭스든 오페라든 모두 똑같은 결과가 수행되게 됩니다. 다른 사이트도 이렇게 만드나요? KT 상상체에 들어가서 보시면 폰트 패밀리, 나눔고딕, 도둠, 산세리프 여러 개 써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음이나 다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고 폰트 패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